안녕하세요.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. 벌써 2023년도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이 며칠 안 남았죠. 며칠 안 남아서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공인중개사 시험 전에 요거는 꼭 알고 가야 되겠다라는 필수 팁만 전날 알아야 될 거, 그리고 이제 그 당일날 알아야 될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빨리 빠른 시간 안에, 시험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.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끝내겠습니다. 자, 시험 전날이에요. 여러분이 시험 보는 거는 28일이지만 27일 날 내가 알아둬야 될 팁은 한 5가지 뽑았는데, 첫 번째가 일단 일주일 전부터요, 내 생활 패턴을 맞춰놔야 돼요. 내가 머리가 가장 명확하게 잘 도는 시점이 아침이어야 되거든.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취침을 들어가는 것을 전날 바로 한다고 되진 않아요. 그래서 한 일주일 전부터 연습을 해서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취침 반드시 할 것, 첫 번째 팁이에요. 그리고 고사장 위치 확인을 그 전날 내가 시험 보러 갈 곳이 어디다라는 건 알고 아침에 막 당황해서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, 고사장 위치가 어딘지, 택시 타고 몇 분인지, 그리고 차로 만약에 운전해서 가실 거면요, 이게 어떤 학교는 주차장이 되고요, 어떤 학교는 주차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주차장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시험 전날이잖아. 그럼 그날 민법 판례를 보고 개론 뭐 투자론을 보시면 안 돼요. 암기 과목 보셔야 돼. 중개사법이나 뭐 세법의 요율이나 또는 공법의 암기 사항들 있죠. 그래서 시험 전날은요, 아침부터 일어나서 과목당 한 2시간 정도, 2차 과목이니까 보통 6시간이죠. 세 과목이니까. 그래서 6시간, 좀 많게는 한 7시간 정도는 마무리를, 그 전에 그 시험 보기 전날 그 전에는 민법하고 개론을 끝내놓은 상태에서 이제 2차 과목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. 이따 가방에다가 내가 내일 가져갈 거 다 포개서 넣으셔야 되는데, 그 준비물 중에 신분증 무조건, 뭐 주민등록증, 뭐 운전면허증, 여권 뭐 다 갖고 무조건 일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3개 중에 하나 일단 준비한다. 그리고 수험표는 여러분 갖고 계시는 거 안 갖고 가면 시험 못 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계산기는 이제 학개론 강의 그 할 때 배웠던, 연습했던 계산기, 연필류니까 뭐 샤프도 되는데 이게 꾹꾹 눌러지는 것보다는 연필이 낫습니다. 그래서 컴퓨터용 사인펜은 중간에 안 넣으면 걱정되잖아요. 그래서 사인펜은 2개 이상 앞에서 나눠주면 받으세요. 혹시 모르니까 비상용으로. 그리고 동그라미 형태의 안에다가 우리 책 칠하는 거 연습을 좀 하고, 얘가 손가락에 익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찍는 게 시간이 덜 걸리니까 연습을 좀 해놓고, 아예 새 거를, 아주 이걸 우리 새삥이라고 그러죠. 그거 하지 마시고. 그리고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에, 이제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는 것보다는 초콜릿류의 어떤 그 바 있죠. 바 같은 거, 단백질 바 같은 거, 뭐 당 관련된 초콜릿류 하나 준비. 그 다음에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시계인데, 저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가 아니라서 이걸 갖고 못 해요. 그래서 이런 초시계 같은 거 15,000원 정도면 네이버에서 이제 이런 동그란 시계 있죠. 그거는 살 수 있어요. 꼭 준비하시고, 그리고 그날 당일날 추울지 몰라요. 이게 막 덜덜 떨면서 하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따뜻한 옷, 여유분. 그리고 스탬플러는 이제 시험장에 가면 종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접어서 보는 상태라 시험지를 받자마자 끄트머리 있죠. 시험지에 있는, 가서 받았을 때 왼쪽 부분을 3개 정도 찍어가지고 이게 풀어야 이게 밑으로 안 떨어지거나 하니까 스탬플러로 이제 찍는다. 그리고 귀마개는 아주 민감하신 분들은, 준비하실 분들은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. 그 다음에 자, 9시쯤에 숙면을 위해서 제가 10시 정도에 취침을 들어가시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건 족욕이었습니다. 족욕 30분 정도 누워서 발 따끈따끈하게 올려놓고 암기 코드 같은 거 보면서 있으면 슬슬 잠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씻고 바로 10시쯤에 이제 11시 사이에 취침에 들어가신다. 이렇게 하시고 밤새지 마세요. 나 공부 안 됐으니까 밤새겠다. 일단 요 내용은 시험 전날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지만 시험 당일날 알아야 될 거 있어요. 시험 당일날 알아야 될 게 12가지 제가 뽑았는데, 일단 10시에서 11시에 들어갔어, 잠을 잤으니까 6시에는 기상을 해서 아침에 내가 좀 봐야 될 것들, 좀 기억이 안 났던 것들 눈 확인 도장을 찍기 위해서는 10시 이후에 기상을 꼭 하셔야 돼요. 그리고 8시 30분 전까지는 무조건 그 학교에 있어야 돼요. 너무 일찍 가도요, 추운데 밖에서 문을 안 열어줘요.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간다. 근데 차를 가지고 가서 주차장이 된다면 차 안에서 있다가 8시 반까지는 입시를 한다.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.
너무 일찍 가면은 감기 걸릴 수 있어요. 조심하셔야 되고. 두 번째가 이 교문 가시면 일단 여러 업체들에서 좀 나눠주는 유인물이라든지 뭐 초코바, 사인펜, 뭐 물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교재는 보지 마세요. 내가 보던 게 아니기 때문에. 그래서 평상시 보던 거 보시고 그중에 생수나 사인펜 있죠. 생수나 사인펜 같은 경우는 받아도 돼요. 사인펜은 내가 여유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는 차원에서 받아가셔야 돼요. 뭐 자료를 거기서 보겠다 이런 걸 하지 마세요. 절대. 그리고 자리 배정표가 내가 학교에 그 강의장에 딱 들어가면 그냥 막 앉는 게 아니라 자리 배정표가 나와요. 그런데 그 표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 데나 앉아 있다가 표 나오면 거기로 가야 돼. 그래서 어떤 분 가자마자 거기다 책상에 막 써놓는데 자리 배정표에서 다른 자리면 책상 들고 가야 돼. 근데 그게 좀 불편하니까 웬만하면 아무 자리 착석해서 간단한 자료 보다가 넘어간다. 그리고 시험지가 교부가 되면 어떤 분 9시 될 때까지 풀지 말라 했으니까 이러면 안 돼요. 받으면 무조건 푸셔야 돼. 막 넘기는 것보단 조용히 살짝 넘겨서 여우같이 봐야 돼요. 맨 뒷장에 놓으면 세게 누르면 글씨가 나오니까 뒷문제에서 아마 풀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민법 문제 같은 거 풀 수 있단 말이야. 그리고 남들이 이제 감독관이 덮으세요라고 하시면 덮는 척 하면서 천천히 이제 보시면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야 되잖아. 1차 때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. 자, 빨리 할게요. 다섯 번째. 답안지 마킹은요. 일단 어떤 문제 그러는데 연필로 해도 돼요. 뭐 플러스펜 빨간색 돼요. 다 됩니다. 일단은 가장 안전한 거는 연필, 샤프 같은 거 쓰고 체크한 다음에 컴퓨터용으로 3분의 2 정도만 체크를 꼭 해서 제출을 해야지 이게 살짝 점만 찍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3분의 2 정도는 채운다.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꼭 체크한 다음에 푸셔라. 그 다음에 문제 보는 순간 어려운 문제다. 공법의 경우는요. 그냥 넘어가셔야 돼. 바로 다음 문제 풀고 체크한 다음에 풀고 체크한 다음에 풀고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푸셔라. 요거는 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1차가 끝나고 나면 또 1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이 있어요. 그때 팔첩 반상을 드시면 안 돼. 이게 화장실을 한번 가겠다고 나가면 입실이 안 되기 때문에 안에서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시험 보다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해버리는 분도 있어요. 의자에서 해버리는 분도 계시고.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절대 다시 못 들어오기 때문에 각서 쓰고 나가기 때문에 일단 팔첩 반상보다는 이거는 시험장에서 나와서 저녁에 드시면 돼. 20첩 반상 드셔도 돼. 그래서 절대 도시락 간단한 거 그리고 내가 생체 리듬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에 바 같은 것들로 보시는 게 더 낫다. 그다음에 여덟 번째, 이동 간에 중독성 있는 가요는 절대 제가 이 화개장터가 뭐냐면 제가 수능 볼 때 택시를 타고 갔는데요.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에서 라디오에서 화개장터가 나와요.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그냥 따라 불렀는데 영어 듣기 평가할 때까지도 전라도와 이게 떠오르는 거야. 그래서 제가 그 수능 좀 약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 중독성 있는 반복되는 그런 가요보다는 경음악은 들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래서 절대 이건 조심하세요. 이건 시험을 봤던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시험이 끝나는 순간 종이 치면 가차없이 뺏어요. 뭐 너는 봐주겠다 이거 아니야. 그때는 뺏어 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변에서 누가 뺏길 것 같으면 도와주시고 같은 식구잖아. 절대 가차없이 뺏는다는 거 아셔야 되니까 마킹 시간 꼭 체크한다. 그 다음에 1교시가 끝나면 1차가 끝났기 때문에 답안 맞히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 시간에 한 번이라도 내가 보던 자료 더 보는 게 낫습니다. 그래서 절대 답지를 친구랑 맞춰보는 행위 하시면 안 돼요. 완전히 금지입니다. 그리고 2교시 전에 이제 시간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남는 시간에 옳은 지문을 빨리 보고 있어야지 틀린 지문 뭐가 틀렸지를 분석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백선 지문 같은 거 만들어 드린 이유가 옳은 지문 보면서 헷갈리지 않겠다. 내가 까먹지 않겠다. 그래서 옳은 지문 자료 위주로 빠르게 검색해서 본다. 마지막 공법 끝나고 나서 2차 세법하고 공시법이 남았는데 자기는 꽈락인 것 같아. 그래서 무조건 나오지 마세요. 그냥 나와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 있어요. 2차가 되게 쉽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막 욕해요. 막 고상철 너 죽었어. 이러지 마시고 일단 답안을 마치기 전까지는 진정하셔야 돼. 그래서 꽈락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시험장 나오지 마시고 2차 끝나고 3교시 때 세법까지 마무리하시고 답안지를 제출한 후에 그 다음에 나오시면 돼. 거기서 친구끼리 답안 맞히지 마시고요. 나오면 학원에서 이제 가답안이라고 나와 있을 거니까 그걸로 천천히 맞히시면 되니까
나오기 전까지 고상철 이 새끼 죽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셨죠? 저는 여러분과 1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정말 좋았고 저도 이제 내년에 또 새로운 후배들 만나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 선생이고 기억나는 좋은 선생이 되고 싶기 때문에 시험 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. 욕하지 마세요. 아셨죠? 여러분 시험 잘 보셔가지고요. 꼭 합격자 모임에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실무자 과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는 술 한잔 먹으면서 궁금했던 거 물어보시면 저도 사람이니만큼 친하게 잘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건강하시고 내가 1년 동안 했던 농사를 하루에 찍고 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. 조금만 더 신경 써서 꼭 합격하셔서 그때 뵙겠습니다.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.